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해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성난 마음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진압 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장에 대한 추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8살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김 경장이 명령이 떨어지면 작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국화꽃을 가져다 놓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는 철거민들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려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사건이 난 용산 주변은 개발 붐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상 때문에 물러나길 거부해서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사고가 벌어진 용산 국제빌딩 주변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 개발 붐이 불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호가했던 주상복합 건물들이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KTX 출발지인 용산역 바로 앞 사건 현장엔 40층짜리 건물 7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용산이 앞으로 최고지 최고. 용산이 대한민국의 최고지 최고. 강남하고 여기 잽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런 사정 때문인지 몇 년씩 걸리던 사업 시행 인가 역시 조합 설립 후 1년도 안 돼 이뤄지는 등 빠르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보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 살던 사람들은 1,400만 원씩, 장사하던 사람들은 평균 2,400만 원 정도를 보상받게 됐는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세입자 130여 명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매덕 들여서 장사하는데 돈 1천 가지고 나가라가니 누가 나가겠어요? 세입자들은 수시로 재개발을 허용한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중재도 요청했지만 용산구청 측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의 시청이 개인 하는 사업인데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시청에서 보상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민간인 사람이 민간인들이. 결국 강제 철거 움직임이 시작됐고 어제부터 세입자들은 건물 옥상을 점거한 채 화염병과 새총 등을 사용해 격렬히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뒤늦게 기존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네, 오늘 진압 작전을 위해서 경찰은 이 일대 8차선 도로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차량들이 꼼짝하지 못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경찰과 의경 수십 명이 동원돼 차량들을 다른 길로 돌리고 있지만 정체는 계속됐습니다.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지금 한 30-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한 40-50분 더 뒤로 늦춰놨어요. 철거민 진압 작전을 위해 경찰이 새벽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강로 일대 교통을 통제한 겁니다. 진압 작전이 벌어진 건물 근처인 서울 용산 사거리부터 용정 사거리까지 300m 구간의 8차선 도로 양방향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같은 통제가 출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오전 내내 한강로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진압 작전 때문에 교통 통제를 사전에 예고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시민에 통보를 할 수 없는 저희 작전 상황이에요. 저희 작전 근거 한마디로 진압 스피시 근거 작전이기 때문에. 비록 교통 통제는 3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오늘 한강로 일대 교통 정체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풀렸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네, 정부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하고 특별수사본부도 차렸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무회의 도중